반갑습니다. 네.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페이지 피시면은 이제 앞 페이지를 가셔서 콘텐츠라고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교재의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펼쳐보시면요.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및 그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오늘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이 있다. 제가 강의하는 게 1차 과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민법 공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제 과목이 개론이에요. 개론이고, 우리가 2차 과목은 공법,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해야 그 해에 면제받는다는 것도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금요일날 강의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론 선생이고요. 저 이름은 이제 송우석입니다. 송우석이고, 대표적인 양력은 이제 EBS를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사가 이제 방문각이라는 출판사고, 그 다음에 에듀일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어학원에 해커스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주로 강의를 하고요. 거의 밑에 파트를 보시면은 제 3편에 보시면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강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도 제 과목이 들어가요. 개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가 3월 달에 있고 얘가 10월 달에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뺏기고 얘가 얘를 뺏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올해는 개론이 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반복해요. 그죠? 반복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개론이 조금 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아마 적중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날만 얘기하지 계속 왜냐면 짜증내시니까 제가 이제 그 부동산학 박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만 얘기하지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짜증내시니까. 그래서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아마 부산에도 부동산학과가 많거든요. 그죠?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도 박사여서 지금 지금 사이버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그죠?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주는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가 가장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시는데 박사라고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달을 잘하고 여러분한테 가장 호응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가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데 그 파트 보시면 컨텐츠가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전반적인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수험서가 이제 11월, 12월 달까지는 아마 입문서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입문서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죠? 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 처음부터 다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책에는 이제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민법도 들어갔고, 공법도 있고요. 공시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접목시켜서 같이 다 강의를 들으셔야지 처음부터 막 다 알으려고 하시면 힘드세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습니까? 천천히 제가 말씀드린 것만 차근차근하게 재밌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1, 2월 달에서부터 기본소가 들어가면서 커리큘럼은 아마 우리 원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상담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우리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가고요. 자, 일단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제 1편, 2편, 3편의 총론, 강론, 평가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 딱 보시면은 이 제목을 보더라도 뭔지를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잠시 한번 넘겨볼게요. 22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동산학을 배우시려면 22페이지의 그 정의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가는 부분은 총론 파트만 나갑니다. 총론. 그래서 3문제에서 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매기는데, 그럼 부동산학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니어서 자, 그냥 들으시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문이라는 게 어떤 학문이냐는 것이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밑에
부동산학의 정의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학은이라는 게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도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별표를 하나 치시는 거는 그냥 가끔가다 나오는 거고, 2개 주는 것은 자주 출제되는 거고, 3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요거는 별표를 그냥 조그맣게 하나만 쳐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부동산학의 정의가 나와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에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은, 자,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킵니다.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킨다. 자, 이게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게 빠졌어요. 원리를 한번 보세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 동그라미. 그래서 원리라는 것은 나중에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해서요. 어떠한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기술은 기술성이어서 실물을 얘기해요. 과학성, 기술성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들어보시면, 여기 중개활동할 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이론이 중요할까? 실무가 중요할까? 실무가 중요하시면 떡다방 하실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만 알면 또 손가락 봐야죠, 그죠? 이론을 알고 실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만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죠. 이론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중요한 단어가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응용과학. 그럼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것은, 자, 단순하게 하나의 학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가지고 응용한 종합응용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시키냐면요.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주체가 없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거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고, 부동산은 저가입니까? 이 부동산은 고가입니까? 비싸죠. 그럼 그냥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은행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게 필요하고, 자, 우리가 정부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죠? 그 정부에 대한 정책, 정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자체에 대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능률화의 그 원리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단순수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죠. 단순수수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부동산학적 성격에 종합과학이며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응용과학이 순수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응용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에 컨텐츠로 한번 가보세요. 컨텐츠로 다시 가셔서, 그렇다면은 앞쪽 파트의 컨텐츠에 부동산학 개론의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있어요. 있죠. 있으면서, 자, 만약에, 자, 여기다 건물을, 개발업자가 건물을 줘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공급자가. 그러면 수요자한테 판매를 하죠. 투자자한테. 자, 그럼 개발을 할 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끄러워야 됩니까? 좀 쾌적성이 있어야 됩니까? 쾌적성이 있어야 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상가 건물을 지으려면 쾌적해야 돼요? 좀 수익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입지 선정을 잘해야 돼요. 무슨 선정을 잘해야 된다? 입지 선정. 입지가 하나의 이제 지원으로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 하나에서 둘 나오고, 개발하는데도 순서가 없을까요? 순서가 있을까요? 있고, 과정이 있고, 개발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죠.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고, 그럼 우리가 모델하우스라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지게 되면 그냥입니까? 분양을 해야 됩니까? 분양을 해야 되죠. 그럼 그냥이 돼요? 잘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무슨 팅이라고 한다?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수요자한테 잘 파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팅 나오면 어떻게 돼요? 꼬시는 거죠. 대표적인 꼬시는 팅이 무슨 팅이 있어요?
뭐 미팅, 헌팅 그런 거, 그죠? 그러면 팅은 그냥이다, 꼬신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산다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죠. 그럼 부동산에 투자라는 것은 자금의 투입이에요. 그럼 수익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높아지겠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고요.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우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죠. 그래서 투자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파트가 거기 제 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파트가 나온다면 6에서 한 7문제가 나와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부동산은 투자하려면 고가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라는 게 있어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 부동산 자금 융통은 신용대출이겠어요? 담보대출이겠어요? 담보대출이죠. 여러분들 집 사실 때 담보대출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봐야 할 텐데. 그래서 큰일 났는데 안 받으면. 그럼 우리가 집을 가지고 만약에 1억짜리 집이다. 그럼 돈을 다 빌려줄까요? 빌려주는 비율이 있을까요? 비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문지상에 LTV와 DTI라는 게 막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 쓰니까 좀 물렁물렁 하신데 LTV라는 것은 돈 빌릴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럼 1억에서 70% 빌려주면 얼마 빌려줘요? 7천만 원 빌려주죠.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그럼 돈을 빌려주게 되면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은행이 원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원리금 균등으로 하실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서민들 위해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이제 저리로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은 여러분 그나마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그렇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강의하는 감정평가를 왜 배우냐.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걸 매기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빌리려면요. 그 시세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빌리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는 국민은행 시세로 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를 해요. 그럼 얘는 그냥 해요. 수수료 받아요. 수수료 받고 평가 주는 애예요. 그러면 담보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담보평가인데 많은 분들이 평가사 시험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시예요, 고시. 그죠? 감정평가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신림동이 고시총이죠.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하는데 보통은 1년에 합격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근데 조금 공인중개사 보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아니 우리 공인중개사인데 왜 감정평가를 왜 배워요? 그럼 우리한테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평가를 해야지만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평이 이제 감정평가가 얼마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대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이런 파트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 자체를 투자하셔서 가지고 있으면은 관리를 안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요즘은 위탁 관리 맡긴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관리 파트라는 부분도 있어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파리 정책을 쓴 이유는 어떻습니까? 요즘 파리 정책을 쓴다는 거 아시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정부가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봐요.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럼 막 사는 사람이 막 들이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너무 공급 물량이 많아요.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냥이 돼요? 조절을 해야 돼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정책 파트가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파트가 6에서 한 7문제고 얘가 5에서 한 6문제예요. 그럼 내가 노란색으로 친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파트하고 감정평가 파트하고 금융 파트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그 컨텐츠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거의 지금 나올 거는 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중개업 하실 때 수요자와 공급자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수요공급 파트를 알라는 얘기죠. 그럼 수요공급 파트도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가 나오고, 얘가 거래되는 게 시장이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부동산 경기가 항상 좋을까요?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경기가 변동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변동이라는 게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뭐 처음 하시니까 뭐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온다라는 것만 그냥 가볍게 치세요. 그죠? 아시겠죠? 그러면 넘기세요. 이게 복잡하니까. 페이지 23페이지로 가봐요. 23페이지로 가시면,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제2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3개. 어머, 여러분들 3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시험제 내는 게 아주 정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단순 수수과학이요, 종합 응용과학이요. 그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죠? 잡동사니에요, 우리 학문이.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학개론은 강사가 공인중개사 학개론 강사는 공법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미치겠다. 피곤해 죽겠어. 그냥 괜히 맡아가지고. 그죠? 그럼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 그래서 이제 얼마나 피곤한데 다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걸 써요. 종합적으로 가자는 건데, 그래서 법경기라는 말을 씁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가는 학문과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대 측면이 딱 보세요. 법경기.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계속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눈에 비치는 게 유형이고요. 유형은 형태가 있다는 거고 인간 눈에 비치는 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형이라는 자체는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사람이나 인간이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그죠? 보이는 것은 유형적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게 건물이 20억짜리냐 30억짜리냐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0억짜리인데 한 5억이 근저당 설정이 됐는지 알아요? 지금 무슨 무당이야? 그죠? 등기부등 한번 띄워봐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부동산을 활동을 할 때는 법만 알아야 돼요? 돈이 돼야 돼요? 기술적인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층수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운용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매도자가, 개발업자가 매수자한테 이걸 팔아서 넘겨요. 건물을.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쓰겠죠. 그죠? 그럼 계약서를 써서 계약을 이행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법입니다. 민법 배우셨죠? 민법이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죠.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근데 이제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건물을 끝까지 지을까요? 이 층수를 제한할 수도 있을까요? 제한해서 국가가 용도 제한을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법이다, 공법이다? 공법이죠. 그럼 법은 무슨 법하고 무슨 법? 사법하고 공법이 우리 부동산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법을 몰라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중개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돼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이 경제적이에요. 그죠? 경제적은 가격이라든지 수익과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죠. 자, 그러면은 얘가 공급자고 얘가 수요자라면 얘가 분양가를 설정해야 돼요. 그럼 수요 공급을 알아야 되죠. 만약에 지금 자기가 판매하려는 물건이 너무 인기가 좋아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려야 돼요? 올려서 분양가를 설정해요. 근데 얘가 분양을 하려고 내려놨더니 똑같은 놈들이 같이 판매를 해서 많은 물량이 나와버렸어요.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과 관련되는 것은 수요 공급이 여러분이 우리 대학교 학과에서 경제학과가 있죠. 경제학에서 갖고 온 거예요. 경제학에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요 기술적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건축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건축학? 토목. 그럼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저기 어떤 공법으로 졌는지 일단 건물에 대한 구조하고 땅에 대한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면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건축학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법률만 봐야 된다,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된다.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하나만 봐야 돼요? 법경기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죠. 그러면은 남자의 외모를 보는 것은 그냥입니까? 유형적입니까? 유형적이야. 눈에 보이는 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여성분들 잘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 외모가 안 보여요? 외모가 보여요? 보여죠. 외모가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잘생긴 건 알겠는데 제가 돈이 많을까요? 돈이 적을까요? 물론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빚을 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돈은 없어요. 그죠? 그럼 경제적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다는 거고. 제가 법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는 거죠. 뛰어봐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용이고 유용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형과 무슨 형을 바꿔내겠어요? 유형과 무형을 바꿔내겠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펜 들어보시면 제2절에 보시면은 부동산학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복합 개념은 법률, 경제, 기술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활동 범위를 확정시켜줘서 그 활동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따진다는 얘기죠. 그럼 밑에 보시면은 아까 기술 쪽은 유형이라 그랬죠. 경제적과 법률 쪽은 뭐여야 돼요? 무형이죠. 그 유무형을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종합응용과학이다. 법경기를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죠?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따라오셔서 잠깐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5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에 물리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리적이 기술적과 똑같은 얘기예요. 기술적. 그래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체라는 자연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것은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럼 우리 세 가지가 이제 법경기인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스타트.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 관점에서 개념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법률적인 측면, 경제적, 기술적인데 아까 무형하고 유형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이제 싹 고쳐서 그럼 어떠한 측면에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냐는 거죠.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돈이 되느냐, 아니면 법에 나와 있냐는 건데 좀 전에 물리적은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자연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동산도 하나의 자연 환경에 들어가죠. 그러면 토지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폴목기에 보면은 자연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자연 쪽도 그냥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거죠. 이제 넘겨보세요. 자, 위에 넘기지 말고 경제적 보시면은 위에 경제적 보시면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자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딱 생각해 봤더니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다른 지역보다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얘기죠.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물리적은 넘기시면은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단 공간을 3차원 공간이라고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럼 공간이 저쪽 건물에 저기 건물이 몇 층짜리냐는 게 공간이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이것도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것은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 밖에 내다보면은 저 화명역서부터 위치가 다 다르죠. 그 위치에 따라 똑같을까요? 가격도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도 하나의 눈에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도 자연환경의 하나의 환경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요 네 가지는 기술적, 물리적이지 경제적이 아니죠.
그럼 넘겨보시면 전 페이지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제적이 5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천천히, 자, 25페이지. 토지는, 부동산은 다른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작겠어요? 경제적 가치가 크겠어요? 크죠? 돈 되죠, 그죠? 그러면 자본이라는 자체는, 자, 토지를 사놓게 되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자본이 증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미천에 대한 조달로서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자, 3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그래서 뭐 별표 하나 조그맣게 치시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자,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을 만들려면 그냥 해요.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죠. 그죠?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그럼 건설회사가 이 토지를 지가 직접 사용하러 샀습니까?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사용하려는 소비재가 아니라 생산하는 생산물에 들어가는 투입 요소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을 만들려면 토지만 있어야 돼요. 노동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주죠. 그죠? 노동도 있어야 되고 또 자본도 있어야 돼요. 이게 생산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건설회사가 이거를 직원 휴양지로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럼 직접 소비하는 무슨 재이기도 하다?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이게 나와요. 토지는 만들어낼 때는 노동자본과 더불어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토지를 생산 요소만이 아니라 내가 사용할 때는 그냥입니까? 소비재일 수도 있습니까? 소비재일 수도 있죠. 다시 갈게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산 거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그럼 토지는 자기가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죠. 생산물에 대한 투입 요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직접 휴양지로서 이용하려고 살려면 소비재일 수도 있죠.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둘 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산 요소와. 그 다음에 나중에 모델하우스 팔면 상품으로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라고 들으셨고, 오지선다예요. 그럼 오지선다는 이 번호가 몇 개가 있다는 거죠?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5개 중에서 아닌 거 빨랑 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딱 좋은 게 얘는 4개 있고요. 얘는 5개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 키워드인데,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암기기법 가기 전에 이해부터 할게요. 위에 있는 요 5가지는 그냥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은 돈이 되죠. 돈이 되고 흐름에 있어서 경제적 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본다면, 자,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은 경제 활동하는 것이 시장이에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파면 돈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상품을 팔게 되면은 얘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과 자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돈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하고 상품이라는 단어도 경제활동에서 쓰는 용어인데, 자, 아까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죠. 그럼 토지를 무슨 요소로 봐야 됩니까? 생산 요소로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토지를 원하세요? 주택을 원하세요? 주택을 원하죠. 그럼 주택을 모델하우스 상품을 팔 수도 있죠. 자, 우리가 빵집 아저씨는 빵을 삽니까? 밀가루를 삽니까? 왜 샀어요? 빵을 생산하려고 산 거죠. 그래서 빵이라는 자체를 소비하시는 소비재로 가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다 5가지는 무슨 쪽이다? 경제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학개론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론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은 이게 경제적이든가 기술적이든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위 제가 말하면 야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야매. 야매는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야매로 가보겠는데,
야매할 때는 이제 또 기구가 필요해. 이제 시술 기구가. 그럼 자, 이 경제적은 다 시옷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시옷. 자산에 시옷 들어가죠. 아, 같이 하자. 뭐가 들어간다? 시옷. 여기도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근데 야매는 근데 예외도 있어요. 내가 무슨 신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이 자본이라는 게 돈은요, 내 돈만 있어요. 타인 돈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에서 자기 자본은 그냥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돈이고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죠. 부채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론에서 미리 가야 돼요. 투자론에서 부채를 타인 자본이하고 자기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자산이 돼요. 그죠? 그럼 1억 1억 더하면 2억이 된다는 걸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그럼 자본도 시옷 들어간 거 아주 우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갑니다. 얘네들은 시옷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죠. 그렇게 공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경제적이다, 경제적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끼리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하다 얘. 그럼 환경이 23회 때 경제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시옷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경제적이 아니죠. 그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경제적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시옷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에 자연은 경제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깜짝아. 잘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소비재는 경제적이 아니에요. 소비재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개론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을 하지 말고 안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지금 듣는 분이 옛날에 제 대학교 때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교수님은 학원 강의와 학교 강의가 틀리다는 얘기야. 학교 강의 이렇게 안 해요. 프레젠테이션을 딱 쏴가지고 이제 학교 강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학점 따라왔어요? 자격증 따라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학문이 중요한 겁니까? 시옷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죠? 그래서 딱 오지선다해서 어머 5번 이렇게 딱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제가 이론은 다 했어요. 그죠? 이론 하면 뭐합니까? 집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럼 날 봐봐. 위치는 경제적이야? 경제적이 아니라 위치. 어떻게 알았지? 잘한다. 다 합격하겠다. 상품은 경제적이 아니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야, 서로 인사해. 합격생이라고 인사해. 서로 축하합니다. 자. 야, 벌써부터, 그지? 아시겠죠? 그죠?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그 야매를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집에 가서. 뭐가 시옷이 안 들어. 그럼 공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럼 법률 쪽은 뭐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다? 법에. 우리 민법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을. 뭐라 그러냐면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민법상이고요. 민법상이고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광의 부동산. 그러면은 협의는 좁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광의는요? 넓게 본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협의라는 것은 민법까지만 얘기해요. 무슨 법까지만 얘기한다? 민법. 근데 광의라는 것은 그 협의의 부동산에 민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게 오늘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걸 배우세요. 그럼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건 뭐냐? 자, 민법을 이제 배우셔야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민법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구분을 합니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자, 2차 과목에 공시법이라는 게 있죠. 함께공 보일시 알리는 거예요. 남한테 내 거라는 거를. 그러면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고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 맞아요? 훔친 거 아니에요? 왜 얘기는 안 하지? 훔쳤나 보지? 자, 어떤 하고 왔더니 훔쳤을 때 어떤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야. 여기 냈더니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대.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뭐로써 공시합니까? 점유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은요. 자, 갈게요. 자, 물건을 넘길 때 동사는 그냥 넘기면 되죠. 야, 이거 3,000원에 팔을게. 알았어. 내가 3,000원 줄게. 너 등기해 와라. 완전 또라이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넘깁니까? 못 넘깁니까? 못 넘겨요. 그렇죠? 이제 이걸 왜 그러냐면은 토지는 부동성이라는 건 아니 붙자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면 토지는 이동해요? 이동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야 돼요. 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록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권리를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면 공시의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원래는 동산으로 봐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점유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빨리 여러분들이 주차장 가서 자동차 가서 빨리 보세요. 저 같은 놈이 갖고 어머 내가 점유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웃지도 않아. 내가 자, 그럼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우리가 이것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 등록서를 갖추거든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자동차도 그냥이에요? 부동산에 준해요. 간주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민법이다, 하나씩 개별법이다,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광의는요? 민법하고 개별법을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네 노리는 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의에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의는 협의를 같이 플러스 시킨 거야. 나 천천히 갈게. 응?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 광의에도 들어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의지부동산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민법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협의에 들어간다, 광의에만 들어간다. 광의만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그래서 처음 이제 페이지 찾는 게 지금 짜증나기 때문에 23페이지로 적어드릴게요. 2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나와요. 23페이지 법률적인 측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제도적인데 협의는 그냥이에요. 민법까지예요. 민법. 근데 광의는 중부동산이 개별법이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양가로 1번을 밑에 보시면은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민법만 보는 거예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넘겨보시면은 24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중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자동차는 원래는 부동산이었어요. 그 재화 성질상 동산이었어요. 근데 얘가 점유로 하면 문제가 생기죠.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처럼 그냥이다 간주한다. 간주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동차도요. 부동산처럼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있어요. 있고요. 그죠? 우리가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 캐피탈이 저당권을 설정해놔요. 부동산처럼. 그래서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나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했던 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중부동산의 종류로 갑니다. 자, 자동차 들어가 있죠. 선박, 항공기, 건설기 같은 동산에 대한 성격인데 얘네들은 중부동산으로 갖추고 개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선박은 선박 등기법이라는 개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공장 재단이라는 것은 자 여기는 인문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공장 재산의 집단인데 자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죠. 얘는 뭐냐면 부동산하고 동산을 집합체로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장 저당법에 이걸 또 중부동산에 나오는 게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어권은 무용에 대한 권리예요. 무용자산인데
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것도 수산업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얘네들도 다 그냥이다. 중부동산이다. 중부동산. 그럼 광의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예요? 협의하고 중부동산을 합친 거죠.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 자체를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아까 별표를 3개 쳤죠? 그래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단순 수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은 건물을 사시게 되면요. 일단은 그냥입니까? 돈이 돼야 됩니까?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수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따져봐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이 돼요. 법적인 것도 봐야 돼요. 법적인 화자가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기술적은 뭐냐면 20층짜리 건물 줬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복합 개념으로 종합과학이다 보니까 다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3가지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4가지고 얘가 지금 5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토지는 생산재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산 거는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어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어요? 또 생산 요소로 투입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소비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와 얘가 바꾼다. 그럼 우리가 준비돼 있다. 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시옷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적은 그냥 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죠.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는 건 강의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광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원래는 부동산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점유를 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너도 등록을 갖춰서 너도 개별법에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럼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민법만 봐요? 개별법도 봐요? 다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는 민법 가지고 광의는 민법과 개별법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의제부동산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협의에 들어가지 않죠.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시고 페이지 24페이지로 가시면 24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이번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표를 조그맣게 하나 쳐보세요. 크게 치지 마시고. 그래서 얘도 이제 떠요. 그렇지만 이제 정착물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민법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냥 해요. 그 정착물이에요. 그는 그녀를 얘기해요. 토지를 얘기해요. 토지, 그죠?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착물은 자, 우리가 토지 정착물을 민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토지 정착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실 거냐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독립 정착물이 있고 독립물이 있고요. 또 종속 정착물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부속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일단은 여러분이 욕심내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 민법 시간에 뭐 명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배우시면은 학교론에서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냥 건물은 다 아시죠? 그럼 건물은 나중에 민법에서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고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별개란 얘기죠.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해요. 별도 등기. 그러면 토지에 종속된 겁니까? 토지와 완전히 독립된 겁니까? 독립돼서 아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토지의 일부가 되어서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되면서 나중에 팔릴 때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독립물과 종속물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독립물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민법에서 배우시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고 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정착물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토지 위에, 자, 건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죠. 그럼 계속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적이지 않으면 동사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항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펜을 드셔서 정착물은, 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항구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 항구적으로 해야 돼요. 결합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따 하겠지만 3번의 기타에 보시면 니은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판잣집은 붙어 있어도 조만간 철거할 거거든요. 계속성이 있어요? 계속성이 없어요? 없으면 이건 동산으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가식 중의 수목이라는 것은 이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이 가식적인 놈아. 그럼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그럼 일반 키웠다가 본식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경착물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헐어버린 건축물은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동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건물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고 하셨죠? 등기에 의해서 공시가 돼요. 주택, 아파트, 빌딩 등 건물은 토지와는 그냥입니까? 독립된 부동산입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봐요. 근데 종속종착물은 토지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대라든지 도로, 담장 이런 것들은 토지의 독립이다, 종속이다. 종속.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을 한 다음에 제가 오도록 할게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세 가지가 복합계열 한번 따보세요. 법경기. 자, 눈에 보이는 게 무슨 형이에요? 유형. 안 보이는 건 유형. 이걸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고, 아까 요거 시옷 들어가 안 들어가냐고 잘 하셔야 돼요. 협의는 무슨 법까지만 얘기해요? 민법. 광의는 개별법에 중부동산도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착물은 일시적이어야 된다, 계속적이어야 된다, 항구적이어야 된다. 계속적이지 않는 판잣집은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법에서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보죠? 그럼 그냥이에요? 독립물이에요. 근데 담장, 축대 같은 거는 토지의 일부에서 종속됐다는 자체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은 넘기시면은 페이지 26페이지 가셔서 다음 시간에는 뭐를 볼 거냐면요. 3번 다음 시간에는 이걸 볼 거예요.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 자, 그래서 부동산의 분류가 우리가 토지 분류하고 건물인데 주택의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자, 여러분이 중개업 하실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주택은 왜 단독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십니다. 이해 가셨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어떻습니까? 처음 이제 저랑 이제 강의를 들으시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이걸 좀 이제 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워버리면 또 필기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번이 있으시면 좀 이걸 지워주세요. 그죠? 그래서 많이 지우신 분이 많이 합격을 해요. 그죠? 서로 지우시려고 말고요. 그러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놔두세요. 요거는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지우실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워야 잘 지워져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별걸 다 가르쳐 주네. 그죠? 이렇게 해서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세요.